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2, 227,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는 계속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였거든요. 걔는 좀 결이 다르고요. 그걸 제외하고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 뭘 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지를 그릴 수가 있죠. 그걸 하다 보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을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단원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을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먼저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뭘 이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y는 fx예요.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값이죠. 이 식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x값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미분이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죠.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y에 0을 대입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즉 y가 0일 때를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y가 0이면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 축에 있는 점이니까 실근인 거죠. 허근이라면 만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방정식과 함수의 의미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 먹느냐.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건 이미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에 넣거나 이런 3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로 풀었거든요. 인수분해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인수분해로만 문제를 풀어요. 그럼 풀이 방식을 새롭게 공부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y는 fx는 이 함수가 있잖아요. 이거와 x축과의 이 교점의 수가 뭘 의미하느냐? 이 x축이라는 선이 말이죠. y는 0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y에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식. 그러니까 y는 0과 y는 fx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 감마였던 거란 말이에요. 교점의 개수가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는 걸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데에 이 미분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정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부호를 보고 어떻게 x축이랑 만나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나는 개수를 가지고 실근이 몇 개구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도 실근이 몇 개가 된다? 이 fx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는 y는 fx와 x축, y는 0이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둘이 같다라고 만들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y는 fx와 y는 gx 이것의 교점수도 우리가 뭐 이제 쉽진 않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이거 필요한 형태로 좀 막 식을 바꿔서 구할 수 있는데 교점수는 뭘 의미하느냐? fx는 gx와 같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괜찮으세요? 근데 이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넘기면 fx-gx는 0이다. 괜찮으세요? 이것의 실근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 두 그래프, 얘도 이제 일종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x축도 해서 이 그래프들끼리의 교점의 개수는 그 식이 같다라고 만들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 하나만 볼게요. 거기 141페이지에 필수 예제 27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필수 예제 27번. 필수 예제 27번입니다. 보시면 방정식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는 0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y는 얘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x축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돼요. 괜찮으세요? 그 실근의 개수는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와 y는 0 그러니까 이제 x축인 거죠. 과의 교점수를 따지면 된다. 괜찮으세요? 얘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fx라고 볼게요. 그래서 f'을 구해야죠. 구하면 3x제곱 빼기 6x 나오죠. 3x 뽑아내면 x-2에서 0과 2에서 이 그래프가 꺾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하고 이제 뭐 fx라고 제가 할게요. 여기 이 x값들이 0과 2가 되겠죠. x는 0, x는 2. 점의 좌표 좀 구해볼게요. x가 0이면 0 대입하면 여기 2 대입고요. 2 대입하면 8 빼기 12 빼기 더하기 2니까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예요. 여기 y값이 2, 여기 y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럼 y는 0인 선 x축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3개. 그 실근이 몇 개다? 3개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보는 함수가 3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여기서처럼 이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의 요령을 좀 익히면 좀 편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서 이 내용 이해되시는 거죠? 안 되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큰 내용은 이거예요. y는 fx와 x축 사이의 교점의 개수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근데 이 대상이 꼭 y는 0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두 식이 같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근데 방정식이라는 건 적당히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이제 지우다 말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fx-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수랑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보듯이
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오히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확인한단 말이죠.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서 그래프를 확인했어요. 얘의 근의 개수를 물어봐요. 그럼 이 그래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은 그려서 이 막 곡선끼리 어떻게 만나는지 따지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차라리 얘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얘라는 그래프와 y는 0, x축이 몇 번 만나는지를 알면 훨씬 더 쉽게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돌아와서 3차 함수가 x축이랑 3번 만날지 2번 만날지 1번 만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그런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3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교점 수. 3차 함수는요, 많이 꺾이면 몇 번까지 꺾여요? 2번까지 꺾이죠. 안 꺾일 수도 있죠. 먼저 꺾이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꺾이는 경우,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때 x축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면 이게 이제 y는 fx 3번 만날 수 있죠. 괜찮으세요? 근데 이렇게 감소한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x축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면 3번까지 만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2번 만날 수도 있을까요? 2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만나거나, 즉 극대나 극소값 중에 하나가 x축과 만나면, 즉 y값이 0이면, 극대나 극소값 중에 하나가 0이면 이렇게 교점이 2개란 말이죠. 교점이 하나이려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거라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괜찮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럼 특징을 좀 알아보십시다. 이때는 교점수가 3개죠. 그럼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말이에요.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극대값 양수, 극소값 음수. 극대값 양수, 극소값 음수. 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곱하면 0보다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가 x축이랑 3번 만난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극대값, 극소값 그런 거 쉬워요. 미분하면 0이 되는 점이 2개 나온다고요. 그 2개를 얼른 fx에다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서로 곱해보면 알죠. 얘처럼 얘는 교점 몇 개예요? 교점 수가 2개입니다. 2개 있던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극대, 극소값 중에 뭐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막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접하는 지점. 이때는 극소값이 0이네요. 이때는 극대값이 0이군요. 이때는 극소값 0, 극대값 0. 중요한 건 극대, 극소 중에 하나가 분명히 0이 나오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가 되겠습니까? 0이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즉 극대, 극소의 곱이 0이다. 그 얘기는 접하는 상황이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3차 함수라면 이렇게 x축과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온다. 이때는 교점수가 몇 개예요? 1개죠? 1개.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때는 극대, 극소가 다 양수네요? 이때 극대, 극소가 다 음수예요. 다 양수고요. 다 음수예요.
그럼 다 양수거나 다 음수네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0보다 크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니까.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두 번 꺾이는 거 말고요. 한 번 안 꺾이는 거 어떻게 해요? 혹은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말이에요. 항상 x축에는 몇 번밖에 안 만나요? 어떻게 하더라도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괜찮으세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은 x축에는 어떻게든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교점이 다 교점수가 한 개다. 그 이제 방정식 입장에서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죠. 얘는 하나의 실근과 허근을 두 개 갖는 거예요. 이거 방정식으로 보면 3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3차 방정식은 근이 어쨌든 3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실근, 두 개의 허근. 이 경우도 하나의 실근, 두 개의 허근인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풀었던 필수예제 27번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프에다 그래서 풀었지만 극대 극소의 곱이 음수란 걸 확인하면 실근이 3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보도록 하죠. 필수예제 28번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142페이지 보시면 자, 필수예제 28번이에요. 방정식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빼기 k는 0이다.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k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건 정확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k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게 할 때 k 값이나 혹은 그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y는 얘라는 3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 사이의 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 k를 모르는 게 제일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k만 따로 모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2x는 k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뭘 비교하느냐? y는 얘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 아마 가로선이 되겠죠? 이 가로선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가로선이 3번 만나면 실근이 3개죠. 이 그래프와 이 가로선이 2번 만나면 실근이 2개겠죠? 그렇게 3번, 2번, 1번 만나게 할 때에 그 k 값의 범위, 가로선의 높낮이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얘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걸 제가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f'x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6x제곱 빼기 6x 빼기 10입니다. 6 뽑아내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y는 fx.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여기는 x는 2 돼 있는 거죠. 이 점의 좌표 좀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니까 7 됩니다. x가 2면 대입하면 8, 2, 16, 4, 3, 12 그러면 4, 24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맞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와 y는 k라는 선이 몇 번 만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 개의 실근. 그 나머지는 다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돼 있다 이거죠. y는 fx.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7,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0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 y는 k라는 이 가로선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k의 범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점보다는 낮아야 하고 이 점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아,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요. 7보다는 작다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 y는 k라는 가로선이 x축인 이 그래프랑 두 번 만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는가? 이런 모양이면 된다는 거죠. y는 k가. 괜찮으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죠. 그럼 이때 이 k의 값은 어때야 되느냐?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7이거나 아니면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k가 7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0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래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y는 k. 색깔이 오히려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k가 7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이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작으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다음 문제 볼게요.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필수예제 29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프들끼리의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알아보는 문제를 풀고 있죠. 자, 필수예제 29번입니다. 보시면 필수예제 29번. 방정식 마이너스 x 세제곱, 아이고야, 이거 흰색으로 적을게요. 방정식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는 0이다. 이게 그냥 잘 봐요. 뭔가 좀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근을 3개 갖는 데가 아니라 양의 실근이 2개, 서로 다른, 그리고 음의 실근이 1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실근의 부호에 대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K만 남겨놓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들이 말이죠. K는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fx라고 볼게요. 그래서 y는 fx와 y는 k가 3번 만나는데 만나는 x값이 2개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다 이거죠. 일단 fx를 그려봐야 되니까 fx를 미분해야죠. f'x는 3x제곱 빼기 3x 빼기 6입니다. 3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계수 양수죠. 그리고 두 번 꺾였네요.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 x값은 2가 되어 있겠네요. 뭐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2분의 7 되겠습니다. 2분의 7 돼 있고 여기 이제 2 대입하면은요. 8 빼기 6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0 됐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제 그냥 세 개의 근이 아니라 양수가 2개, 음수가 1개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x가 0인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0인 선의 오른쪽에서 2번, 그리고 왼쪽에서 한 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어디 x가 0인 선이 있겠죠? 이 점의 좌표는 0 대입해봐요. 0이네요.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의 오른쪽에서 2번, 왼쪽에서 한 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y는 k라는 선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선에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위로 올라가면은 왼쪽에서 2번 만나잖아요.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고. 괜찮으세요? 이런 모습이 이어야 한다. 그럼 k에 보면 어때야 되느냐? 이 점보다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이 점보다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k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같으면 안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 밑에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고 나머지는 허근이니까 안 만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물어봤다면 이 위에서 이렇게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요점보다 높아야 되니까 k는 2분의 7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아래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한 번 더 볼게요. 이거 왜 나왔을까? 자, 필수 예제 30번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여기 요쪽 부분만 좀만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필수 예제 30번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k는 0이다.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얘기했는데요. 글쎄. 아마 이제 굳이 보자라면 그래도 굳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여기서도 이제 k만 남겨야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돼 있고 이만큼 이제 fx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고 y는 k라는 선이랑 해서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 번 만나게끔 하는 이 y는 k 높낮이를 우리가 정해봐야 되겠죠. 한 개의 시근과 두 혹은 한 번 만나게끔 하는 k의 높낮이를 정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31번부터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뭘 했냐면 방정식에 어떻게 이 도함수의 활용이 적용되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게 방정식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게 되느냐.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써먹게 된다. 그걸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써먹게 되느냐. 어떻게 써먹게 되느냐 하면 자, 부등식의 활용을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푸는 건 안 배워요. 우리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건 2차 부등식 푸는 것까지 배웠는데 3차 부등식 푸는 건 안 배웠죠.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부등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fx가 모든 실수에서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k라는 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y는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fx의 어떤 미정계수를 놓는 거예요. 혹은 k가 미정계수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립해야 된다? 조건을 구해라.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래요? 미분해서 구한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짜잘하지만 fx가 k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되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럼 최대값이 k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것의 의미는 y는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커브제보다 작은 거니까 최대값이 k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범위에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제한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제한된 토막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토막 내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뭉뚱그리면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나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나 모두 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필수 예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1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뭔가 대단한 특이한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느냐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부호가 다르면 세 번 만난다? 이거 알면 편하죠. 근데 몰라도 그때 그리면 돼요. 물론 알아놓는 게 좋겠죠. 자, 처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빼기 32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고 얘기했거든요. x에서 성립한다. a의 범위를 구해라. 문제집에서는 얘를 그려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었는데 저는 이렇게 a를 포함한 식을 해석하는 게 좀 싫어서 아까 방정식 할 때처럼 모르는 것만 남겨놓을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32x가 되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a라는 가로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f'x는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2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4를 뽑아내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4 뽑아내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예요. 얘는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실근을 안 가죠. 그 얘기는 얘는 항상 양수라는 얘기야. 그럼 x가 2보다 크냐 작냐 때문에만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2일 때만 꺾인 거죠. 최고차계수가 음수죠. 한 번 꺾였네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죠. y는 fx가. 여기 꺾이는 지점 x가 2였다는 거예요. y값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되겠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64예요. 64 빼기 16이니까 48입니다. 얘가 y는 a라는 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y는 a라는 선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위에 있어야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a는요? 이 점보다 높이 있어야 되는 거죠. 48보다. 근데 애초에 만나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는 48 이상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잠깐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필수 예제 31번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필수 예제 31번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31번의 두 번째입니다. 도함수 fx는 3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함수가 두 개네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해라.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한쪽에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식이 겹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x가 양쪽에 다 나뉘어 있으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죠. fx는요, 이 식을 그대로 써보면 3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a고, 얘는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0인데 우리가 꼭 이 두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려서 비교하기 좋게끔 적당히 이항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a만 남겨놓을 겁니다. 넘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3x 4제곱, 넘어가서 더하면 여기는 더하기 8x 세제곱, 넘어가서 5x제곱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새롭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hx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hx라는 그래프가 y는 a라는 가로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괜찮다 하고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h'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2x 세제곱, 얘는 더하기 24x제곱, 얘는 마이너스 12x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12x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x-1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중근을 가졌으니까 도함수를 그려서 hx 한번 그래 알아볼게요. 여기 오른쪽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좀 지워보시면 으야차. 자, 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이 h'이 3차 함수고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죠. 그리고 0과 1에서 x축이랑 만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근데 이제 1은 중근이니까 접하면서 만나고 0에서는 통과하는 거죠. 여기 0, 여기 1이 있는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결국 내려갈 것이고 1에선 접하고 0은 통과한단 말이죠. 이게 y는 h'x예요. 그럼 h'이 플러스 마이너스 빵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와서 x는 0인선에서만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x는 1인선이 있는데 여기는 내려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간다고요. 이게 y는 hx의 그래프가 된다고요. y는 hx가 y는 a라는 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죠?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하겠네요. 0 대입해봐요. 여기는 10이 됩니다. y는 a라는 선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으니까 여기 어디에 이렇게 y는 a라는 선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a는요, 여기는 10보다 크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다고 했으니까 같다.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필수 예제 32번입니다. 이거 보고 제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더 오버됐죠? 양해 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2번입니다. 자,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그때 부등식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여기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아까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x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a만 남기고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됐죠?
이걸 제가 마찬가지로 fx라고 할 거고요. 이번엔 이 fx를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려진 부분이 y는 a라는 선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 미분할 거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x 뽑아내면 x 마이너스 2에서 0과 2에서 꺾입니다. 그래프가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꺾였다고요. y는 fx 0과 2니까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이제 x가 2 돼 있는 거죠. 0 대입하면 0이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0이니까 여기가 4인 겁니다. 근데 그래프는요. 0 이상이니까 이 0인 선의 오른쪽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y는 a라는 가로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다. 그러니까 y는 a라는 선 이렇게 쓰면 되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a는 이 점의 y좌표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범위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어때요? 그래프만 그리면 풀 수 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거기 두 번째 겁니다. 함수 fx는요. fx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입니다. gx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닫힌 구간 0,2 그러니까 x가 0 이상 2 이하에서 그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계속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그렇게 하는 a 범위를 구하래요.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반복이죠. fx 써볼게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고요. 그거랑 같은 gx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입니다. x는 0에서 2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와 그래프를 그려서 따지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끔 적당히 이항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식 제대로 쓴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a만 남기고 넘길 거예요. 여기 이제 x 세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x제곱 사라졌고요.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얘가 y는 a라는 이 선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x 범위가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얘를 제가 새롭게 h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또 똑같이 미분하는 거죠. h'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3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됐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군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y는 h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x값, x값이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됐겠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3이 됐고요. 1 대입하면은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x는 0에서 2까지만 인정됩니다. x는 0에서는 여기 어디 있겠죠? 0 대입하면 얼마니? 1이네요. 0,1. 그리고 2 대입하면은 8 빼기 6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3이네요. 여기보다 좀 어디 큰 곳에 있네요. 2,3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y는 a라는 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위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다. 그럼 y는 a라는 선은요? 이 그래프 밑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괜찮으십니까? 네.